주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코로나19 재확산, 이 원인을 놓고 사실 정치권에서는 서로 내탓 공방을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먼저 여당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야당의 책임이 있다, 이 얘기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랑제일교회발 집단 감염, 이것이 또 광화문 집회까지 연결이 돼 있다라고 하면서 통합당 책임론을 얘기하고 있고요. 아울러 이에 대해 또한 광화문 집회를 허용한 법원으로까지 그 책임론을 번지게 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물론 여당, 부동산에 이어서 방역까지 실패했다라는 그 비판을 피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여당인데 좀 이런 국난 상황에서 언사가 좀 거칠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글쎄요, 참 저는 이런 일반적인 언론들의 태도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강한 의구심이 있어요. 네. 왜 그러냐면 예전과 너무 다르기 때문이에요. 지금 일단 일부 언론에서는 애초부터 정부에서 오락가락한 그런 메시지를 보여줬기 때문에 코로나 확산에 빌미를 준 게 아니냐, 이런 식의 주장들을 합니다. 근데 얼마나 오락가락한 메시지를 줬는지 모르겠어요. 애초에 강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때 그 강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빨리 풀어야 된다, 경제가 돌아가게 해야 되지 않느냐, 경제 망해가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던 게 언론이에요. 그리고 특히나 교회를 앞장 세워가지고 보수 기독교 교단들에서도 굉장히 강력하게 푸시를 했지만, 어떻게 교회 소모임도 막느냐, 봐라, 극장도 허용해주고 왜 교회 소모임들을 갖다 이렇게 막느냐, 거기에 또 함께 교계 신문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언론들이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교회 소모임을 7월 24일부터 허락해 줬거든요. 그리고 나서 교회에서 계속 문제가 터져 나오는데, 허락할 수 있게 판을 깔아준 언론은 다시 또 그걸 가지고 정부가 오락가락한 방역 어떤 태도를 보였다고 비판을 또 한다는 것이죠. 이게 과연 건강한 그런 비판의 구실을 하고 있는 것인가. 게다가 지금 누가 뭐래도 지금 사랑제일교회에서 확진자가 난 이후에 8월 15일 집회에 대해서는 야당인 미래통합당이 집회 참여를 하지 못하게끔 해야 되고요, 집회를 가지 못하게끔 해야 공당의 책임을 갖다 지는 거였어요. 그런데 야당의 당협위원장이 그 집회를 열었어요. 정가훈 씨가 연 집회가 아닙니다. 법원이 허락해준 집회는 민경욱 의원이 대표로 있고 그가 대표 이름을 놓고 신청한 그 집회예요. 그 집회에 정가훈 씨가 가서 연설을 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누가 참여했어요? 김진태 당협위원장 참석했죠. 홍문표 현 의원도 참석했다고, 심지어 햄버거까지 돌렸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거는 정부가 말을 거칠게 한다, 이렇게 비판할 수 있는 얘기인가? 사실은 예전에 쌍용차 집회라든가 혹은 이전에 민주노총 집회들 있었을 때, 그리고 광우병 혹은 또 여러 가지 그런 다양한 시민사회 단체들의 집회가 있었을 때 여당에서 어떻게 언사들을 했었죠? 그때 굉장히 편안하게 대화를 하면서 그렇게 했었나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 폭력적인 집회에 같이 가담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강력한 질타들을 했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선명성 강화를 하기 위해서 여당 인사들이 거친 인사를 내놓는 게 아니라, 지금이 정말 심각한 위기 상황이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심각한 위기 상황인데 거의 생화학 테러를 하고 있는 집단이 있어요. 거기 지금 자신이 확진자임에도 불구하고 방역 요원을 폭행하는 것도 떠나서 방역 요원한테 침을 뱉고 그러면서 옮아봐라라고 하면서 행동을 하고 있고, 네. 자신이 확진자임에도 불구하고 진단을 받지 않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가짜뉴스는 계속 만들고 있고 선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 입장을 바꿔놓고 미래통합당 인사들이 정권을 잡고 있었으면 방역을 위해서 강력한 대응을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지금은 강력한 대응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만큼 공권력이 오히려 국민들이 너무 물은 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 사태의 엄중함을 함께 느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민주당에서 내놓은 법원 책임론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광화문 집회, 이 8.15 집회는 서울시가 모두 불허를 했었는데 서울행정법원에서 2군데의 허가를 내줬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법원이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실제로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이원욱 의원 같은 경우에는 해당 판사의 실명을 딴
박형순 금지법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자,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법조인으로서 이 법원의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까 그걸 법조인으로서 물어보면은 법원의 책임이 있는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8월 15일 전에 확진자 수 추이가 어떻게 됐었는지, 그다음에 법원이 허가를 해주지 않았더라도 정광훈을 비롯한 일부 강경 보수 인사들이 집회에 참석을 했을 건지, 그다음에 법원의 판단이 기존의 판례나 선례를 따를 때 크게 벗어남이 없는지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는 여기서 지금 있다 없다를 논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원욱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지나쳤다고 봅니다. 이거는 정부가 금지한 집회를 어디 감히 일개 판사가 허용을 하느냐, 솔직히 이런 오만함으로도 비출 수가 있다고 보여지고, 지금 여기 방송 CG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판사를 지칭하는 어떤 비속어 땡땡땡땡 어떤 그 지칭하는 말의 약자라 그래요. 그거 두 글자, 그 얘기도 사실 썼어요. 그러면은 어떤 전당대회 최고위원의 발언으로서의 품위도 떨어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만약에 계속 이렇게 간다면은 이분이 판결권을 제한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간다면 그런 부동산 정책을 할 때 정부는 경제 전문가,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모든 경제 전문가의 의견을 필수적으로 들어서 반영해야 된다, 이런 법안 만들자는 얘기도 나올 수가 있고, 그다음에 공휴일을 만들고 쿠폰을 발행할 때도 질병관리본부장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해서 반영해야 된다, 이런 법안도 지금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법원의 판단을 비난할 수는 있어요. 비난할 수는 있지만은 그 판사의 이름을 따서 법안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판결권을 제한하자고 보는 거는 저는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통합당의 입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원인은 정부와 여당 탓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야당 책임론을 차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 오늘 회의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대통령이 코로나 사태를 두고 체포 구속영장까지 언급하는 것, 좀 과도한 법 집행을 강조하고 있는 모양새다. 오히려 이제까지 민주당과 대통령, 부동산이나 박원순, 조국 윤미향 등등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라고 비판하기도 했는데, 코로나 재확산의 책임 정부에게 물으면서 의사 출신 전 의원을 위원장으로 한 특별위원회를 만들고 또 의협 관계자들도 만나고 있습니다. 최근 통합당 지지율이 계속해서 오르는 추세였는데, 이런 가운데 이전과는 분명히 좀 다른 모습을 보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근데 저는 의사 출신을 저기 위원장으로 앉히는 게 맞나? 좀 이게 전략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방역과 관련해서는 정은경 본부장이 이끄는 질본에서 지금 전담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통합당에서 의사 출신을 위원장으로 앉혀가지고는 TF를 꾸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만약에 의사 출신 위원장과 함께 만약에 정은경 본부장을 또 예방한다면은, 과거에 김문수 지사일 때 내가 김문수입니까? 나를 모르니까 뭐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전화 통화로 그런 해프닝이 있었거든요. 그게 또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좀 전략을 잘 짜야 되는 게, 권력형 비리 의혹 얘기할 수는 있지만 그거는 지금은 차순위라고 봐요. 선순위는 코로나가 돼야 되고, 지금 2차 재난지원금 얘기도 나오는데, 차라리 정당으로서의 통합당이 할 거는 지난번 윤희숙 의원 5분 연설하고 좀 이렇게 어떤 터닝 포인트를 잡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참조를 할 때, 그러면 차라리 어떤 경제 전문가 의원들로 구성돼서 재난 2차 지원금과 관련해 가지고는 어느 범위만큼 이걸 어떻게 뿌려야지 우리나라 경제가 활성화되는 데 도움이 될지, 이런 쪽으로 TF를 꾸려서 메시지를 내놓는 게 더 맞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아직도 통합당, 국민과 서민의 마음을 잘 읽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평론가님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이 제가 보기에는 너무 눈치를 보시는 건지 자기만 살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보수 쪽 인사들로부터 뭔가 인정도 좀 받고, 또 광주에서 무릎도 꿇으면서 호남과 진보 쪽 인사들한테 좀 뭔가 관심도 받고 이러고 싶은 모양인데, 절대로 그렇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지금과 같은 사태에서 국민들은 얼마나 지금 공포를 느끼고 있는지 몰라요. 저희 아내 같은 경우만 해도 지금 TV를 보면서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뭐 어떻게 체포나 구속영장을 언급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 저런 인간들은 다시는 정치를 하면 안 돼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국민들은 정말 너무너무 무서워서 밖에 나가는 걸 다 막아가면서 그러면서 견디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놓고
그 코로나를 갖다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있는 사람들이 돌아다니고 있고 그들이 협조를 전혀 하지 않고 있고 명단을 갖다 내놓지 않고 있어요. 여기에서 국민들을 안심시키려고 하는 그런 대한야당이라면 당연히 그들을 체포하는 데 협력을 취해야 되는 거죠. 오히려 더 강경하게 얘기해야 돼요. 저런 테러리스트들은 그게 원래 미래통합당의 원래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그 수많은 노동자들한테 테러리스트라고 했었고 폭력 집단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이보다 더한 폭력 집단이 어디 있습니까? 그 한 사람이 3명 가까이를 전염시킬 수 있는 그것도 그 감염병에 걸려서 치사율은 낮다고 하지만 그 후유증이 만만치 않은 그 코로나19를 마구 퍼뜨리고 다니는 그런 집단이 있는 거예요. 그들을 제지하는 것을 과도한 법 집행이라고 얘기한다. 이러면서 다시 자신의 지지율을 올릴 수 있을까? 그러면서 부동산 박원순 얘기를 하는 건 이건 물타기구나. 다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오히려 더 강력하게 네. 대안들을 제시하고 국민들의 그 지금 망가져 있는 경제를 채워줄 수 있는 재난기본소득에 대해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하는 네. 모습이 더 지지율을 이끌어 올릴 수 있는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야 모두 정쟁이 아닌 정말 국민의 시름을 달랠 수 있는 코로나 위기 극복에 좀 더 집중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코로나19와 관련된 내용은 뉴스 후반부에 다시 한번 좀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